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1.7%, 코스피는 0.81%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투자자 현황을 보면 뭐 코스피도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뭐 어거지로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죠. 오전장 외국인들이 쭉 팔다가 오후에 조금 땡기면서 일단은 조금 샀어요. 뭐 어제,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어제, 코스피구나. 어제, 오늘 조금 더 산 그림이거든요. 일단은 아직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한 것처럼 지켜주면 위로 한번, 못 지키면 밑으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고점, 이렇게 지켜주더라도 고점이 낮아지면 밑으로 일단은 뚫어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다시 900포인트 위에서 유지하는지를 봐야 돼요. 물량을 팔아먹더라도,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먹더라도 900포인트 위에서 팔고 900포인트 위에서 받아줘야 돼요. 다시 이 밑에까지 내려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내려앉으면 이랬든 저랬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갭은 무조건 매꾸로 내려오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림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92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 라고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요, 뭐 고점을 갱신하진 않았죠. 갱신하진 않았고 그냥 시가를 좀 높게 띄워놓고 눌렀다가 끌어올리면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기는 했는데, 시가를 올려놓은 이유는 고버스가 시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올려놓은 거예요. 연동이 된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이제 코스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743포인트를 종가상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 다시 2720포인트를 확인할 거고, 이 자리 깨면 갭자리 매꾸로 간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위로는 279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부터가 우선 급선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뭐 요런 그림 만들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럴 만한 호재가 없다라는 걸 따지고 본다면 계속 지금 뭐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오늘 재택치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한가를 세 종목 정도가 움직인 것 같고요. 뭐 움직인 것 같고, 그러면서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도 코로나 초창기의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는 뭐다? 선별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대북주 했을 때 처음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1차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놈 저놈이 다 갔어요. 뭐 그냥 뭐 살짝 옷기만 스쳐도 2년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거진 2000개 종목 중에 1000개가 다 대북주였어요. 얘가 가다가 갑자기 하루 그냥 단타용으로 얘가 뭐 했단다, 빵, 그 다음날 확, 그렇게 움직이다가 2차 북미회담이 시작될 때는 가는 놈만 갔죠. 뭐 철도만, 뭐 혹은 뭔가요 그거, 뭐 식량 관련주, 뭐 그런 애들 위주로 갔죠. 뭐 목재였나? 아무튼 뭐 그런 몇몇 종목만 갔어요. 나머지는 안 가고, 지금의 시장도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장이다. 갈 수 있는 테마,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연간 지어지는 애들만 몇몇 종목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움직이더라도 빠르게 움직였다가 다시 눌러버리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길을 이쪽으로 돌리게 해서 들어가게 해놓고 눌릴 때 개인들이 잡거든요. 대부분 올라온 다음에 누를 때 잡아요. 왜? 좀 더 싸게 잡기 위해서. 근데 이 누름이 그냥 눌려서 내려간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꽤 지금 많이 나오죠.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밀리는 게 지금 현재의 시장이에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에 들어왔던 수급이 약하지만 그 수급이 나가지 않고 좀 더 엎어지는 수급이 들어오느냐만 우리는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면서 인버스를 보면 어제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2530원 위로 갭이 뜨면 위로,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그죠? 2430원 또 닿았죠. 이제 마지노선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오늘 미국 시장이 혹여나 또 급등을 해서 내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줌으로써 갭이 뜨는 시장이 나타난다면 얘가 어디 2,400원 밑으로 시가를 형성을 하면 뭐다? 2,200원, 2,300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 밀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근데 애매하게 갭은 떨어지더라도 2,300원 위에서 시가를 형성하면 뭐다? 양봉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 뭐다? 코스피나 코스닥은 갭 띄워놓고 쳐 밀겠죠. 그런 그림 만들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 거면 그냥 여기서 쳐 미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털 수 있는, 팔아먹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내려앉을 때 그냥 여기서 갭으로 밀어버리면 못 팔잖아요. 시초가에 던지는 놈들 아닌 이상. 시초가에 던지는 놈들은 외인이나 개관밖에 없다라는 거고, 개인은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죠? 아무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말씀드린 대로 2,400원을 뚫고 내려앉는다면 얘는 2,300원에서 2,300원 부근까지 밀려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2,400원을 유지하면 또 위로 올라오는 2,450원까지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즉 중요한 자리는 2,400원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얘가 눌린다면 외봉에서도 이 차트가 나쁘지 않은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봉에서 만들어낸다. 즉 예전부터 제가 요 밑에는 뭐다? 과매도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밑에는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과매도 구간은 외봉으로 만들어 놓고 위에서 움직이면서 뭘 만들어? 박스권을 만드는 게 그나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적인 흐름이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이 자리는 그냥 없는 자리라는 거죠. 지들이 물량을 주워 가기 위한 하나의 포인트 자리. 물량을 더 챙기기 위해. 실제적으로는 이런 그림이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종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자, 녹십자 MS가 오늘은 좀 많이 빠졌죠. 어떻게 보면 경고 종목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올라왔던 건 진단키트. 주의 종목이죠. 뭐 내일은 또 이제 주의가 풀린다라는 거죠. 진단키트 관련해서 총 5개 품목이 승인이 났죠. 그 중에 하나예요. 녹십자 MS, 그리고 뭐 수젠텍, 또 뭐 휴마시스, 나머지 2개는 뭔지 뭐 바이오 어쩌고 저쩌고 하나고 하나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5개 뭐 다 나왔다 하면서 슈팅이 한 번씩 나왔는데, 솔직히 그나마 녹십자 MS만 좀 강하게 움직였고 그 외에는 좀 별로예요. 얘는 그만큼 가볍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주주 물량이 많죠. 뭐 회사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뭐 녹십자 계열의 회사들 꽤 있잖아요. 뭐 지시셀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계속 쳐밀리고 있는 종목도 나타나고는 있는데, 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또 얘네는 변한다라는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MS 보면은 추세가 꾸준히 주저앉다가 그래도 중간값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계속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어때요? 중간에 중간값 위까지 움직이는 변동폭이 줄었다가 여기서 지금 쳐 올렸거든요. 그러면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얘는 9,300원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왜? 위에서 찍어 누르던 추세 하단이 9,300원이 아니네요. 9,200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종가상.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다. 향후를 생각해야 된다. 향후의 실적 혹은 이슈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켜야 될 자리는 종가상 9,200원이 되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자, 월봉이나 연봉 그리고 주봉을 보면 주봉상에서는 단기 고점을 찍고 밀린 자리죠. 그죠? 일단은 단기 고점을 찍고 밀렸고, 월봉상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구름대 상단 부근에 밑꼬리를 달았다가 밀리는 자리면 실제적으로 얘가 9,200원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구름대 하단의 자리가 9,200원이에요. 이번 자리에서는 여기서 밀리더라도 한 달, 두 달 뒤에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죠. 9,200원을 지키더라도 다음 달은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여기까지 벌리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그죠? 그 벌리는 자리가 기존에 지지받을 수 있는 8,400원대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죠? 거의 끝단락이니까. 그죠? 뭐 그런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가네요. 일단 고점을, 이 주봉 월봉상의 고점을 단기적으로 만들었고, 강하게 쳐눌렀던 요 박스권 밑으로 기어 내려갔던 요 자리를 한 번에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박스권 하단에 유지할 거냐? 그래서 넉넉 잡아서 9,200원인 거고, 오늘의 이 자리죠. 오늘의 이 자리도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1달락 지지를 한 차례 받은 거예요. 어디? 9,600원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갈 때는 어디? 여기가 이제 한 단계 저항이 된다라는 거고, 1,500원. 그러면 내일은 시가가 9,600원 밑에서 형성되지 않는 이상 한 번 정도 더 위로 치는 그림 만들어낸다. 1,200원에서 1,500원. 이 1,500원을 못 넘기면 뭐한다? 윗꼬리 달고 다음날 한 번 더 밀어서 9,200원에서 8,800원대까지 확인해야만이, 장중에 확인을 해야만이 다시 한번 밑꼬리 달고 올라올 때 9,200원 위에서 버티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게 아니면 이제는 주저앉아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차트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시간에서 어떻게 빠졌는지 볼까요? 위로 올라왔죠? 안 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빵 터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이 자리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에서 내일 저항이 나올 거고, 밑으로는 확인을 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위로 쌌다가 못 올려갖고 밑으로 밀리면서 거래량이 내일 조금이라도 더 터지면 뭐다? 내일은 이 자리를 뚫고 내려앉는다 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 넘어서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거래가 강하게 터지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는 장기 이평선인 11,000원도 단기 저항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지를 꼭 체크하셔라. 이 자리를 못 뚫더라도 종가는 1,500원 위로만 안착시켜 놓으면 크게 위험할 자리는 아니다. 대신 뚫었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앉는다. 그러면 뭐다? 그 다음날 올라오는 그림을 좀 만드는 척 했다가 한 번 더 밀고 다시 이 자리를 확인해야만이 또 한 차례 움직인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동제약도 최근에 움직였죠. 일동제약도
같은 얘도 항원이네요. 일동제약이 그 5개 중에 하나인가 보네요. 얘도 항원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딱 100% 올랐어요. 무슨 말이냐? 단기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거예요. 예전부터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했죠. 테마가 하나 만들어지면 대장은 300에서 500% 정도, 부대장은 80에서 150% 정도가 나와요. 테마가 연결되는 거.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로 개별만 움직일 때는 대부분 80에서 100% 정도가 1차적으로 해먹고 여기서 눌림을 한번 주고 그게 눌림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조정으로 이어질 거냐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차례 해먹을 수 있는 자리야. 딱 100%. 100% 해먹을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건 기존에 이 추세를 만들었던 요 자리에 비해서 거래가 강하게 터졌다라는 거거든요. 거래가 빵 하고 더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들어왔던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관점인 거고요. 그죠?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되는 거고, 음봉의 관점으로 봤을 때 44,0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즉 눌릴 때 눌리더라도 지지 받으면 44,000원 다시 확인하러 올라온다. 오늘처럼 올라온다. 이 자리 뚫어서 몸통으로 올려놓지 않는 이상 횡보 혹은 조정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밑에서 아직은 올라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딱 이 자리가 지지받아야 될 자리였어요. 근데 그 위에서 일단 버텼다라는 거고, 버텼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내일 하루 한 차례 더 누른다 하면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추세 하단이에요. 그죠? 하단이에요. 이 자리 지켜주면 한 번 더 쏜다라는 거. 못 지키면 이제 옆으로 빠지니까 요 추세를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 누르는 관점은 37,000원 부근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7,000원만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어찌됐든 횡보 혹은 하락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37,000원을 유지하는 혹은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라도 회복하는 그림만 나타나면 어찌됐든 이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나마 한 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아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좋은 관점으로 보면, 크게 보면 요 안이니까 요 안에서 움직이는 박스가 나올 거냐, 아니면 요 위에서 움직이는 박스가 나올 거냐예요. 겹치는 부분은 요 자리가 겹친다. 39,000원에서 37,000원 사이에서는 뭐 아니면 도의 자리인 거예요.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고. 현재 이 기준 유지하는지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초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매물을 한번 여기 거 뚫어내고 여기서 갭을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탈하면 나가리다 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이진의 어제 좀 이슈, 뭐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백신 얘기가 나오고 나서 윗꼬리를 달았죠. 뭐 어제 시장이 오후장에 또 좀 안 좋았으니까 달고 나서 지금 현재 누르고 있는 자리인데, 이 양봉의 중간값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은 거예요. 뭐 밑꼬리가 전혀 없어서, 그러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 몸통 밑바닥 14,000원까지도 확인할 수는 있는 자리지만, 지금의 이 자리 14,500원 부근만 유지하면 이랬든 저랬든 내일 15,500원에서 16,000원 자리를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고점과
바닥 대비해서 이 중간값 50% 정도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다시 눌릴 때 이 중간값과 이 바닥의 50% 정도가 14,200원 정도거든요. 이 몸통 자리죠. 요 자리를 유지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유지하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때 요 몸통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이 폭만큼 한 번 더 18,800원, 19,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쏘아 올릴 수 있는 자리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기준이라면 지금은 단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올렸던 자리를 거진 다 반납시켰거든요. 조금 남긴 했지만 굳이 이 자리는 뭐라 그럴까요? 확인을 안 해도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 굳이 확인을 한다면 뭐다? 이 종목은 그냥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버텼던 자리도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의 모양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스는 시간의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 종목은 제외할게요. 이 종목이 나쁘지는 않은데 저희는 매수를 했거든요 오늘. 근데 뭐 시간의 상한가를 갔으니까 빼고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이 어제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뭐 다 반납을 시키네요. 자, 신약 재팍 터졌다. 뭐 260억이 4,186억 매출 대박. 근데 이게 거짓말만 아니라면 뭐다? 이제는 얘도 시작해야 된다. 왜? 상장하고 나서 얘는 주구장창 쳐 빠졌어요. 상장하고 나서 주구장창 빠져서 어디까지 이 상장했던 공모가 밑으로 하회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얘가 공모가가 뭐 시작은 96,000원에서부터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SK 바이오팜 공모가를 볼까요? 좀 더 낮았겠죠? 100% 때렸을 테니까 아마도 49,000원이었네요. 49,000원이고 현재 자리가 73,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어요. 49,000원 많이 오르긴 했네요. 네 차례 상한가 갔다가 첫 밀린 게 여기서 다 팔아먹었다는 소리죠 결국엔.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생기면서 솔직히 힘이 없어요. 예전에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SK가 하도 이것저것 비슷한 거를 여러 개 쳐 만들어 놓으니까 뭐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 뭐 다 기타 등등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어쩌 연결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지분을 나눴죠. 여기 사이언스, 여기 SK 바이오팜. 여기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형편없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이제서야 뉴스가 나왔다라는 건 뭐다? 실적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어디를? 못해도 81,000원, 즉 8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8만원짜리를 유지해야만이 이제는 뭐 횡보하는 자리가 다시 한번 나올 거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 8만원에서 95,000원 부근까지 횡보하는 자리가 한 번 더 나올 거다. 기존에 여기서 박스를 한번 만들었던 요 자리를 여기서 한 번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 자리 위로 안착해서 말 그대로 다시 신규 투자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랬든 저랬든 얘는 93,0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돼요. 올려다 놓고 또 이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 내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뭐한다? 신규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즉 뭐 이거 단타 칠 건 아니잖아요. 이런 큰 종목을 장기적인 거나 스윙 관점으로 볼 때는 그죠? 이랬든 저랬든 아직도 역배열이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선을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요거를 만나러 먼저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하면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이 주포라고 하죠. 주포의 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는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지켜줄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만 우린 체크하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는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친듯이 빠져갖고 뭐 어디 지하실까지 파고들 생각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인 거고, 실제적으로 좀 모자라게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모자라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8만원, 8만 1,000원을 단기 손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은 밑으로 5% 정도 더 빠질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긍정적인 뉴스로 한 차례 돌려놨거든요. 이거를 긍정적인 뉴스로 한 차례 돌려놓고 다시 한번 누르면서 올라왔던 만큼 한 번 더 밀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혹여나 하는 거죠. 아니면 쌍바닥을 만들든지, 쌍바닥을 만들면 굳이 그 밑에까지 안 밀어도 되겠구나 라는 판단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 그죠? 어제 들어왔던 수급이 일단 나갔거든요. 일단 나갔거든요. 이 개관들 기어들었다가 나간 거네요. 일단 나갔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애초에 저 밀려서 한 7만원 초반까지 밀리든지, 한 7만원 정도? 그때부터 방향을 잡는지를 보는 게 차라리 낫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9만원 이로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단타로 접근할 거 아니라면.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본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대원제약이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죠. 21%. 시간에도 올랐나? 시간이 좀 빠졌네요. 올랐던 이유가 뭐 재택치료에 콜대원을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시중에 콜대원이 없다. 그 뭐 선전 나오죠. 기침 감기 뭐 파란색 뭐 노란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런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참 별의별 걸로 다 올라와요. 그죠? 뭐 이제 품절 대란이 나가지고 멋진다. 진단키트도 품절 대란이 나니까 뭐야 국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거 사지 마라 라고 한 뒤로부터 휴마시스가 뒤지죠. 딱 경고 종목 들어가고 나서. 뭐 어찌됐든 얘도 뭐 그런 기준으로 지금 현재 뭐 했고요. 기존에 상승 강하게 해놓고 여기서 누군가 물량을 털고 주가를 강하게 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 팔았다라는 건 누군가도 샀다라는 거예요. 그 산 누군가가 지금의 슈팅을 한 번 더 내는 자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큰 흐름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쌍봉을 한번 만들어 놓고 저점을 갱신하고, 좀 의미 없이 갱신했다라는 거죠. 원래 쌍봉을 만들면 단기 바닥까지거든요. 요 자리까지만 밀려야 되는데 하나 더 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갭자리가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갭자리는 웬만하면 안 메꾼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고, 어찌됐든 슈팅은 강하게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림은 단기적으로 슈팅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 기존의 고점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못해도 19,200원을 얘는 이탈하면 안 돼요. 종가상 19,2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중에는 18,5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종가는
19,200원 위로 안착을 해놔야만이 뭐다? 위로 한번 다시 쏘는 그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위로 먼저 쏜다면 21,200원 위로 올라타는지 꼭 체크하셔라. 이 자리 위로 못 올라타면 윗꼬리 달고 한 번 더 눌렀다 간다. 무조건 18,400원 확인하고 방향 잡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위로 갈지 아니면 안에 가둘지. 이해되시죠?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한 번 더 칠 거냐는 요 안에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1,200원 요 자리 위로 올라타면 뭐 그 다음은 그 다음 목표를 찾아가면 되겠죠. 22,000원. 22,000원과 22,400원 위로 올라탄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뭐 콜대원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건 뭐 품절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 실적이 그렇게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콜대원 그거 감기약이죠. 그게 뭐 어쩐다고 저쩐다고 해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글쎄 이유가 있으려나,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래도 회사는 튼튼한가 봐요. 차트의 모양이 위로 올려다 놓고 여기서 지금 박스 치면서 계속 버티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오버슈팅 한 번씩 나오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 그렇게 따진다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의 흐름이라면 뭐다? 박스권 상단에 거진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말씀드린 그 자리를 못 넘기면 맞고 이제는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고, 전에 중간값 17,500원 정도까지는 무조건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죠? 17,500원에 또 중간값이면 18,500원 정도가 된다. 라는 기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뭐 접근을 하시든 들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LS 일렉트로닉 이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죠. 뭐 EV 배터리 부분 관련해서 새로 회사를 설립하겠다. 대신 아직은 비상장인 거고, 그래도 인적 분할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물적 분할이면 이 LS 일렉트로닉에서 지분을 100% 다 갖고 있다라는 거고, 나중에 상장할 때 뭐 이 지분을 넘길 수도 있죠. 나중에 뭐 지들 좋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그냥 이 회사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를 굳이 이렇게 등치 있는 거를 세분 소분해서 대기업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기준인 거죠. 자회사처럼 뭐 대우가 있으면 대우 밑에 대우건설, 뭐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눠놓고 사장들 뭐 바지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나누겠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런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뭐 실적이나 뭐 그런 거에 전혀 악영향이 되는 거는 아닌데,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그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다? 누르는 거예요, 그냥. 물적 분할을 핑계화 시켜서 누르는 자리인 거다. 왜? 요런 종목들은 외국인 아니면 기관들이 매매자일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누구? 개관들이 많이 들고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20년 3월 23일 에서 어디까지 봐야 되냐? 20년 9월 그죠? 제 말이 맞죠? 여기서 여기 오를 때까지는 누가? 개관들이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여기 요렇게 행보하면서 누구? 요놈들이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고 누르면서 누가? 외놈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볼까요? 21년
9월 뭐 한 9월 23일에서 22년 지금 몇 월이에요? 2월 9월달이 아닌가? 9월 14일. 여기선 다 개인들만 있네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흔들면서 샀나 보구나. 반대인가 보네요. 어디냐? 20년 9월. 요것만 보면 딱 답 나오겠네요. 개관들이 조금씩 들어온다라는 건, 즉, 그냥 이랬든 저랬든 여기 개관 물량인 거고, 여기서 흔들어대면서 개관이 팔고 외놈들이 받았다가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어찌됐든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어차피 결정이 난 거고, 그러면 악재든 호재든 간에 재료 소멸의 관점인 거면 실제적으로 기존의 흐름을 얘는 쭉 보면요,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저점을 한번 갱신했던 자리인 거고, 그 외에는 버텼던 자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부분이에요. 44,000원, 38,000원.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한 41,500원 정도. 이런 식이 나오겠죠. 기존의 흐름을 보면 항상 여기서 저점을 만들었고, 고점을 갱신했고, 그리고 다시 눌러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코로나를 한 차례 눌러 놓고 없어도 되는 자리 굳이 만들어서 지들이 주워먹고, 누구? 개관이 주워먹고 올리면서 고점을 또 한번 때린 거예요. 고점을 때렸으니까 어디까지? 바닥까지 내려 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바닥을 지금 확인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을 빵 하고 터트린다라는 거죠. 누군가 기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개인만 들어왔네요. 다 쳐 팔고 빵 하고 터트리는 자리를 만들어 냈죠. 그러면 이제는 옆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겠죠. 주봉만 보더라도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대충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요렇게 쌍봉을 대충 만들었고, 그죠? 여기 쌍봉. 그리고 밑으로 눌리면 요 자리와 올라가면서 지지받았던 요 자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요 자리와 대충 요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서 지지받았던 자리는 오늘의 요 자리인 거고 42,800원. 그죠? 일단 요 박스에 대한 하단은 확인한 거예요. 요 박스. 요 박스에 대한 하단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 또 시가가 갭으로 밀린다면 그 다음 하단인 41,000원 밑을 한 번 정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또 어떻게? 요런 그림으로 또 연출되는 거예요. 요런 그림으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42,800원. 오늘의 저점. 이해되시죠? 이 자리 깨고 내려앉으면 41,000원 밑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지지 받은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약하다면 뭐다? 37,5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밀려야만이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 혹은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또 한 차례 상승하는 기조를 만들어낸다. 얘는 항상 흐름이 그랬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슈팅이 나오고 나면 하락을 하고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을 잡는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한 차례 더 눌러서 또 횡보 시켜놓고 빵, 여기도 횡보하는 척 하다가 한 차례 더 눌러놓고 올라오면서 빵, 그럼 여기서도 한 번은 눌러놓고 횡보하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눌렀다가 빵 할지 아니면 여기서 빵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강하게 터진 자리가 아니니까 일단은 지지하는 이 자리에서 지지,
할 거냐 못 할 거냐인 거고, 뭐 단기적인 관점은 그냥 4만 원 부근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4만 원에서 37,500원 사이는 분할 매수적인 관점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만약에 내일 그냥 반등을 한다면 일단은 4만 6천원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 이 자리 위로 안착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 뭐다? 무조건 4만원 부분까지 밀고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안착을 하면 다시 위로 올라오는 이 5만원이죠. 이 자리 넘어서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 뭐 물적 분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중에 그만큼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시총이 높아져 버리면 지들이 골치 아프니까 그거를 미리 떼어내는 거예요. 미리 떼어내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시총 높아질 거 생각한다라는 거죠. 누가? 얘네 회사가.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인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는 뭐 차트쟁이지만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누라는 종목 영화사죠. 영화사면서 최근에 뭐 NFT 사업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영화 쪽으로 좀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NFT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NFT 관련된 종목들이 다 시들시들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 확률도 뭐 있겠죠. 그건 뭐 각자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랬든 저랬든 추세를 일단 잡고 움직이고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요런 관점으로 추세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주봉이나 월봉을 좀 보면, 자,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조금 아쉬운 거는 1차 파동에 비해서 2차 파동이 짧아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점을 못 넘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기존에 요 자리를 한번 확인을 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눌릴 때는 못해도 요 자리 위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 어디? 10,000원. 오늘 이 10,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400원을 확인을 했죠. 그죠? 10,00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 됐든 13,000원 부근까지는 또 한 차례 올라오려고 용을 쓸 거예요. 용을 쓴다. 그러면 즉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타나겠죠.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13,000원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그 다음 목적지인 15,000원과 16,5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 안에서 뭐 11,600원 11,70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중간값이니까 13,200원과 만원의 중간값 11,700원 요렇게 잡아놓으면 여기서 움직일 거냐? 여기서 움직일 거냐예요. 위에서 움직이면 위로, 밑에서 움직이면 밑으로. 그럼 그냥 흐름 끝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파동은 나왔다. 하락 파동 A, B, C가 나온 자리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는 1,400원을 다시 한번 손절. 이게 10,000원이죠. 저는 10,000원인데 어차피 오늘 저점을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1,200원. 그래 1,200원을 손절을 잡고 얘는 이제 뭐 대응해봐도 되는 자리다. 대신 위로 12,200원 안착하는지 체크해라. 즉 위로 안착하면 바로 14,000원 부근까지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 올라오면서 12,200원 위로 안착 못하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어디를? 10,000원을.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수급이 100% 나갔다라고 볼 수 없는 자리예요, 아직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한국석유. 최근에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뭐 기름값도 올랐을 뿐더러 뭐 러시아하고 뭐 또 티격태격 전쟁하네 어찌네 하면은 항상 기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거든요. 어디보다? 요때보다. 그죠? 요때보다 꽤 많이 터졌고, 중간에 뭐 전환사채든 뭘 발행해서 주식수가 많아져서 터졌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뭐 대주주 지분도 나쁘지 않고요. 뭐 큰 흐름상으로 보면 단기 저항대 부분까지는 한 차례 확인을 하고 눌리는 자리거든요. 뭐 그런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면서 뭐가 나와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을 때는 급등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안정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이에요. 대부분 그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거든요. 정말 강한 이슈로 거래량을 빵 터트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단기 고점을 한번 찍고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자리고요. 빠지고 있는 자리고, 그 빠지는 흐름이 14,5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지만 14,500원을 이탈하면 최근에 올라왔던 이 수급의 의미는 뭐다? 무의미해진다. 즉 단기적인 수급의 관점으로 끝나고 그 다음을 노려야 되는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을. 즉 지금은 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단기 세력이 한번 뭐라 그럴까요? 물량을 확인해 본 자리인 거고, 눌렀다가 어느 정도 매집을 이루어내고 나중에 큰 파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이 14,500원이에요. 지금으로서 14,500원인 거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유지를 하고 계속 올라갈 거냐? 뭐 러시아하고 지금 그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기도 어렵고 그냥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고, 그러면서 기름값이 다시 하락하는 기준이라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올라오면서 음봉을 만들었던 자리만 우리는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요 자리 15,500원, 그리고 지금의 요 자리와 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요렇게와 대충 요렇게를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의 이 자리 16,0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 낸다면 17,700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즉 올라오는 수급을 한번 빼먹었기 때문에 얘는 뭐야? 여기서 V자 반등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이제는 횡보하는 자리일 거예요. 위에서 횡보할 거냐, 밑으로 누를 거냐, 이게 관점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16,000원 체크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요. 장중에 15,500원까지는 한 차례 눌렀다 갈 수 있는 그림이다. 대신 요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14,500원까지 밀린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16,000원까지 나온다. 그리고 횡보한다. 즉 여기서 횡보할 거냐, 요 위에서 횡보할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버티면 위에서, 못 버티면 밑에서. 밑에서 횡보하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확률은 있다. 즉 오래 걸리겠구나. 다음을 또 기약해야 된다. 어디가 전쟁이 나든 기름값이 굉장히 상승하든 혹은 실적이 잘 나오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